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일부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양도세 회피 뭘까요? 매매 마지막 날이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린 종목 중에 지노맨 컴퍼니, 하나기술, 알체라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성장주들인데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주가나 밸류에이션과는 관계없이 이 업계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뭐랄까요, 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상장이 되거나 눈에 보이시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일단 종목을 점검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하던 그 회사들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좀 많이 빌드업된 그런 회사들 평가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어떤 특별한 면이 있느냐, 두 번째 so what, 그 다음에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 레퍼런스를 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벤치마크죠. 그러니까 요 이제 피어 그룹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제 멀티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업계 1등하는 회사하고 이 회사의 어떤 기술 격차에 따른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상장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 이슈가 이제 또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어떤 면이 좀 특별하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오 회사들은 특히 이제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노클이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항체 의약품 기반에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회사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팀빌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각 분야별로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가면 좀 돈이 될 것 같아, 이러기 때문에 임상하시는 분도 보면은 그 업계에서 뭐 상당히 많이 경험이 쌓이셨던 아주 굉장히 좋은 분들이 또 합류가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 대표께서 보니까 의대 출신인데 보니까 이제 MBA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인앤컴퍼니에서 또 컨설팅 회사죠. 거기서도 이제 근무를 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다국적 제약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마치 뭐랄까요, 굉장히 막 성공 코드를 잘 맥을 짚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지금 뭐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치료 파트도 보면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퍼스트 인 클래스 위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은요, 요즘 뭐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보다는 병용요법으로 지금 되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같이 이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폐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진수 대표인가요? 그분이 또 보니까 또 정신과 쪽에 계셨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장하고 뇌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gut brain axis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한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 쪽에서도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심, 소장, 음양오행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뭐 폐, 대장, 비위,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또 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장하고 뇌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 한의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여기 지금 그 벤지수 대표께서 저 인수한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지금 뭐 자폐증 관련된 그런 그 임상 저 미국 그 FDA 임상을 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부터는 임상이 이제 착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화이자하고 머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바벤쇼 하고 병역요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파이자 머크 쪽에 파이자 쪽에서 아마 이 약을 아마 무료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임상 관련된 그 시료를 지금 아마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LG 화학하고도 지금 그 관련이 있고요. LG 화학하고는 지금 뭐 국내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그 판권이 또 이쪽에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방금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지금 세계 지금에서 가장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네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게 심볼이 MCRB입니다. 아주 그 자기네가 이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점을 한 거네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5불 정도 하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20불로 그냥 바로 갭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임상 3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해서 이렇게 그냥 그 바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35불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최고가가 지금 보시면 38.5불까지 갔었네요. 52주 하면 38 이걸로 볼까요? 저기 38.5불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24불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약한 우리가 1,000원으로 대충 계산하면 2조 2천억이고요. 그냥 뭐 1,100원 정도 하면 2조 4천억 정도 되겠네요. 2조 4, 5천억 정도 됐고요. 요 많이 갔을 때는 아마 지금 한 3조에서 4조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 정도 됐던 것 같죠. 3조에서 4조 정도. 지금 보시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8만 원이 되니까 1조 1천억 정도 됐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대충 저게 한 2조 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노맨 컴퍼니의 어떤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만약에 저 회사가 아마 주가 올라서 3조 4조 간다 그러면 뭐 지노맨 컴퍼니도 뭐 일단 업사이드 룸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가장 빨리 달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팀 빌딩이나 이런 가능성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가장 지금 평가를 밸류를 높게 받아야 될 회사가 아닌가 국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VC들 투자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지나면 또 나올 물량들도 있고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공모가 4만 원짜리 8만 원 붙었다가 지금 지난 상장 당일날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날도 밀렸었죠.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정도 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8천억대 지금 시가총액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정한 가격인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만약에 저라면 과연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지금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팔아야 이게 지금 비상장 때 또 그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러면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상장된 이후에 팔면은 일단 그 양도세 문제로부터 일단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난 이틀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창투사들 물량들은 일단 뭐 첫날 둘째 날부터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밑으로 내려오면서 막 그 과격하게 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수급상의 우려사항은 있다고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거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과연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요, 그냥 일부만 하는 게 전체 장비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캐파도 지금 현재 공장 만들어 놓은 걸로는요, 뭐 풀로 돌아가면 5천억 원 정도의 캐파가 좀 된다고 합니다. 매출로 따지면 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수주 해놓은 금액이 일단 중국 쪽에서 약간 1천억 원, 그다음 유럽 북미 쪽에서 한 2천억 원 정도 지금 기존에 수주해 놓은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뭐 요 부분들은 뭐 지금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또 원형, 각형, 파우치형, 반고체 장비 이거 다 한다는 거죠. 이 반고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튬 이온에서 전고체로 가는 그 중간 단계 반고체 장비, 반고체 전지 쪽에서의 그 를 거쳐서 갈 거라고 다들 예상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미 2차 전지 폐 배터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공정에서 지금 뭐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도 폐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폐 배터리를 일단 처리하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신 글래스라고 하죠. 지금 그 울트라 신 글래스의 열면치 가공 기술 장비를 또 일단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번 주력은 아니고요. 뭐 앞으로 뭐 이쪽에서도 뭔가 좀 매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걸 기대를 하는 건데, 회사 얘기는 한 2023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주 고객사가요, 국내 3사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주력은 원래 삼성 SDI 쪽하고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소니라든지 무라타, BYD, 폭스바겐, 뭐 테슬라는 최근에 뭐 그런 기사도 좀 나왔었죠. 테슬라로부터 일단 뭐랄까요, 수주를 받는다 뭐 그런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요,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가벼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지금 그동안 뭐 팔아야 될 물량들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강점 첫 번째, 2차 전지 모든 공정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자, 보시면 A사, B사는 조립 공정만 되고, C사는 극판 공정, 그다음 D사는 뭐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이 팩 공정은 지금 현재 없는데,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공정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렇게 일단 본인들이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제 회사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든 2차 전지에 가능하다. 공정도 다 되고요. 원형을 주로 많이 되는 테슬라죠. 그다음에 각형,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파우치형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파우치형,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파우치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세대 전지 생산 설비 세계 최초로 수주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전지로 가는데, 그 중간 단계의 반고체 전지, 여기를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수주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기술은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중에는 소재하고 장비하고 나눌 수가 있죠. 이 장비 업체 중에는 그래도 하나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하나기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알체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체라라는 회사는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떤 분들은 알체라를 자꾸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사실 스노우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이 회사가 뭐 스노우한테 지분을 받아서 스노우가 여기 지분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알체라가 무슨 엄청나게 스노우로부터 득을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왜냐면 오히려 스노우가 알체라로부터 뭔가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스노우로부터 별로 그러니까 스노우의 자회사기 때문에 알체라를 사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핀트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인공지능 영상 인식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면 인식이죠. 안면 인식, 사람 얼굴 인식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쪽은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내에 몇 개 인공지능 관련 회사라고 상장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비전 검사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던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인공지능 회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또 뭐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면 번역하는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또 인공지능 제가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인공지능이라서 회사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또 어떤 회사가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해서 또 상장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인공지능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인공지능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큰 돈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별로 제가 안 들어서 그중 인공지능 중에는 국내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는 알체라가 그래도 가장 인공지능 쪽에 가까운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알체라 하나를 뽑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기술 분야는요, 이게 제가 이제 알았지만 이게 거의 뭐 승자 독식 되는 어떤 그런 그 구조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퍼런스가요.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국내 이제 금융기관들 쪽 납품을 통해서 입찰해서 그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고요, 해외 기업들하고도 지금 경쟁을 해서 입찰을 따내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을 토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상장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제 수급 이슈가 상당히 많이 해소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알체라 이제 회사의 이제 IR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내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 솔루션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이다. 근데 뭐 언택트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자, 중요한 건 인공지능 영상 인식입니다. 특히 이제 안면 인식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비대면 비접촉 이런 건 뭐 너무 들어서 이제 식상하죠. 이쪽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글로벌 탑 수준의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 갖고 있다.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시장만 놓고 하면은 이게 너무 좁은 시장이고요. 과연 글로벌리 지금 보면 탑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에다가 저는 이제 점수를 왕창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영상 인식 전 분야의 사업 전개 및 성공 레퍼런스 확보했다. 물론 이제 레퍼런스 확보한 건 중요합니다. 국내 유일하다는 건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보시면 국내 공공기관,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뭐 등등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뭐 메이저 은행들 이런데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레퍼런스가 성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무슨 한전 송전탑이라든지 뭐 제가 보기에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뭐 그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뭐 저도 뭐 사실 이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을 뭐 그 아주 가까이서 계속 그 접촉하고 또 뭐 컨설팅도 하고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제 비전 검사한다는 그런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 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요. 필드에 나가서 보면 인공지능보다는 거의 룰 베이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뭘 학습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랄까요, 불량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공정상에 보면 불량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데이터가 이렇게 질 좋은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학습시키기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불량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탑 수준 요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 뭐 옛날에 혹시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확률 통계할 때 그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타입 1 해라, 타입 2 해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단 시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진단 시약을 만들었다고 치면 이런 거죠. 코로나 환자로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뭐 에러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코로나 환자인데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할 오류. 그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코로나 환자가 아닌데 코로나 환자라고 잘못 뭐랄까요? 검사할 오류.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입문에다가 안면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본인 거뷰 타인 수락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도둑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비율은 최대한 낮춰야 되죠. 혹시 뭐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두 개의 곱 또는 두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타인 수락률을 0.01%로 고정시켜 놨을 때 본인 거부율입니다. 그 회사 직원인데 직원이 아니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확률입니다. 그걸 봤을 때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알체라가 얼마냐면 0.037%입니다. 자, 근데 국내 회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카카오 여기 있죠? 여기 뭐 지금 뭐 거의 잽이 안 되죠? 이게 S1 국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외에 지금 뭐랄까요? 아주 내노라 할 만한 그런 기업들 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죠.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회사들은 보면 요새 보면요. 안면인식 쪽은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0.01로 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다음에 여기를 0.001로 해놨을 때입니다. 0.001로 해놨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알체라가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회사들, 그죠?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지금 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뭐 네이버에 스노우가 최대주주다. 이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중국 AI 유니콘 기업이라고, 유니콘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1조 이상 되는, 시총 1조 이상 되는 장외 기업들을 보통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알체라가 이런 정도의 뭐랄까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금 경쟁력을 찾고 이런 회사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다. 바로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레스 테라피틱스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장비 중에서는 제일 좋은 회사인 것 같다. 모든 형태, 그다음에 모든 공정 장비를 다 한다. 세 번째, 알체라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 국내에 상장된 인공지능 회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탑인 것 같다. 단지 이 회사의 지금 가격이 지금 비싸냐 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 또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이러한 어떤 루틴으로 한번 회사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주말 연휴 막바지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회피 물량 마지막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매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잘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